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기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끝까지 따라오시면 코인 거래의 큰 그림이 한 번에 잡히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드리는 코인 거래 입문 방법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은 최대한 덜어내고 실제로 손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차이가 커지는 거래 수수료 최대 할인 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꾸준히 노리는 단타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금 없이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과 $100를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같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만으로 단번에 10억을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익혀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몇백만원 규모의 결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가볍게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연습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거래감을 잡는 첫 계단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왜 굳이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질문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돈의 흐름을 숫자로만 놓고 봐도 답이 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돈이 어디에서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면 왜 시장의 시선이 코인으로 쏠리는지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기 때문에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약 2,660만원 정도가 되는 흐름입니다. 금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셨다면 대략 233.5g 정도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고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16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은 있지만 폭발력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체감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정도 비교만 놓고 봐도 왜 많은 분들이 코인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시장을 공부하고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도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위든 아래든 흐름만 제대로 읽으면 기회가 열리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주식만 하시던 분들이 코인 시장을 보고 놀라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문이 양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까지 겹치면 많은 분들이 코인을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자금이 점점 이 시장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사실상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이 기능이 열려 있습니다.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5천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그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큰 판에 올라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미 30억 이상 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꼭 절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드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다릅니다.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만드는 속도 자체가 확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차트가 아닙니다.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시작 지점이 잘못되면 수수료, 기능, 편의성까지 전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능과 비용 면에서 체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이 기능이 막혀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도 큰 금액을 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까지 투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 하나 때문에 국내를 떠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전에서는 체감 차이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단타는 몇 번만 눌러도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결국 수익률 자체를 갈라놓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 쪽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셔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수료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만 보고 방향만 맞추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계좌를 갉아먹는 건 차트보다 수수료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5% 수준입니다. 얼핏 보면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이 숫자가 칼처럼 계좌를 베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건다고 가정하면 한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돈이 새는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어떨까요? 수수료만 220만 원이 됩니다. 수익을 내기도 전에 비용이 먼저 계좌를 갉아먹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셨을 텐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은 거래소에서는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절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으려면 방향만 맞추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골라야 합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식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표급 거래소들을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가장 예민한 항목인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A 거래소의 수수료는 0.01%입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결이 꽤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타를 자주 치는 분이라면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래 횟수가 쌓이면 결국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한국어 지원도 초보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힐 때 바로 묻는 게 정말 큽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입금, 출금, 포지션, 오류, 인증 같은 문제로 당황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한국어 상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장벽이 확 낮아집니다. 초보자일수록 이 차이를 크게 느끼시게 됩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는 분이라면 여기서도 선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편의성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큽니다.
결국 수수료, 상담, 레버리지, 원화 입출금까지 종합해서 보면 왜 특정 거래소가 주목받는지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도 진입 타이밍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부터 보겠습니다. 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언제 롱을 잡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신호 몇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비트코인이 위로 흐르면서 여러 번 고점을 높여가는 장면이 나오면 시장이 위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를 많이 봅니다.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는 이 신호를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한다면 그 상승에는 시장의 신뢰가 붙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롱에 유리합니다. 뉴스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재료는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을 잡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숏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숏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오르는 장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장에서도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코인의 큰 특징입니다. 숏을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장면은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특히 저점이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래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뜻이어서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에서는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봅니다.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하락 신호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숏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겉으로는 상승처럼 보여도 실제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에서는 무작정 따라붙지 말고 오히려 숏 포지션 진입 가능성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세밀한 차이가 단타 실력의 깊이를 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역시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신호가 RSI, MACD,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런 도구들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진입하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RSI를 보면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통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롱과 숏은 느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호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될 때 들어가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왜 들어가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를 이해하시고 실제 매매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잡으셔도 초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
거래소 정보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